자, 이번 시간에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제임스 클리어,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습관 형성, 의사결정 등 지속적인 자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의 뉴스레터는 단 2년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하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웹사이트에 수여되는 웹이상 베스트 뉴스레터 부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할 사적은 영어로 Atomic Habits,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라고 하면서, 자,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입니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몸무게는 당연히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어떤 모습의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당연하죠. 자, 머리 스타일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관리하는 온갖 습관을 갖게 되고요. 이두박근 크기의 자부심이 있다면 당연히 상체 운동을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뭔가와 관련된 자부심이 생기면 이를 위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쓸 것입니다.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습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꾸준히 해나가는 건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뿐입니다. 자,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익숙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 친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인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되고요.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매일 밤 1시간씩 생물학 공부를 한다면 이는 결국은 정체성이 학구적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린 시절에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글 쓰는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꼬박꼬박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증거가 쌓여가자 본인은 스스로 글 쓰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유형을 제시합니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나쁜 습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초콜릿바를 먹었다면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마치 그런 행동을 한 누군가를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폭식을 했다면 다만 섭취해야 할 칼로리 이상을 먹어치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 크게 말해보고 행동 자체와 그것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라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면이 건강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크푸드를 먹는 습관을 없애고 싶은데 다시 과자로 손이 간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막 이 쿠키를 먹으려고 해. 하지만 이건 필요 없는 일이야. 먹으면 살찌고 건강을 해칠 거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쌓기가 좀 쉽게 했죠. 자, 현재의 습관에 결국은 짝짓는 것입니다. 자, 포구 교수는 작은 습관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은 어떤 습관에든 적용 가능한 신호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운동,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을 갈아입을 것이다. 감사, 저녁 식사 자리에 앉고 나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결국 짝을 짓는 것입니다. 자, 환경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의지보다는 결국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눈에 띄는 신호가 일으키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가게에서 사과를 사오면 냉장고 아래쪽 약자칸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곤 합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오래되다 보면은 사과가 짓물른다든지 해서 결국 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환경을 다시 설정하기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커다란 과일용 그릇을 사서 식탁 한가운데 놓고 다음 사과를 사서 그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긍정적 신호는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 신호는 덜 보이도록 생활의 환경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그 세계의 소비자가 되지 말고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자기 주위에 나쁜 환경이 있다면 꼭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자,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입니다. 자,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결국 환경을 바꾸는 것과 유사한데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으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놓아두어라. 자, 현실이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 팔로잉을 끊어라. 자,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결국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의지를 새로이 투입하지 말고 자신의 에너지를 환경에 최적화하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세 집단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결국 무리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결국 살 수 없죠. 그것은 원시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무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래들이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겠죠.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당연히 무리 생활, 부족 생활을 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혹은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리의 사회적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용해 매일 행동을 이끕니다. 자, 우리는 아래 세 집단의 습관을 모방합니다. 처음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부모님, 또 교사, 또 가까운 친구들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다수를 모방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유력자를 모방한다. 이 유력자를 모방한다는 심리는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것은 결국 자신도 성공을 희망하기 때문인 거죠.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약간이라도 때때로 마인드, 자신의 생각 세트를 살짝만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를 해내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낸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낸다.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각 사건에 대한 결국은 관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부담이 아니라 결국은 기회로 보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라고 또 도전해야 할 과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자, 하지만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정신건강을 상당히 강화시킨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 해 라고 한다면 힘들겠지만 이걸 함으로써 나의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면서 나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해야 될까 오래 해야 될까? 중요한 거는 많이 하면서 오래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책의 저자는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반복된 행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증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집니다. 습관을 반복하면 결국은 뇌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뇌과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런던 택시 운전자들이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 결국은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들의 해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고 은퇴한 뒤에 다시 그 컸던 해마의 크기는 다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어떤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화하고요.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계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습관 형성에서 시간은 어떤 효력도 없는 건 아닙니다. 20일이냐 30일이냐 300일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결국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것은 행동을 수행하는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자,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아주 거창하게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며칠 하고 나서 지치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분 규칙을 사용합니다. 선생님도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보다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꿉니다. 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보다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꿉니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보다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일단 그 일을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자, 눈앞의 만족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우냐? 왜 살이 찌를 것을 알면서도 과식을 하느냐? 자, 결국 이겁니다. 뇌가 보상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이해하면 좀 쉬운데요.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시적인 반면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당장의 결과가 편리하고 좋을 때 대개 나중의 결과는 처참하거나 그에 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최근 연구에서도 지연된 만족감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만큼 끈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SAT에서 고득점을 얻고 마약 접근 수준이 낮으며 비만 가능성이 낮고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사교적 기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벤저민 프랭클린이 마지막 선물입니다. 한번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습관 추적은 어떤 습관적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형태는 달력을 하나 놓고 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했을 때 X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명상을 했다면 각각의 날짜에 X자가 표시하면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 추적을 이용했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위에서 언급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일 것입니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어딜 가든 작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록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하고 하찮은 잡담을 피할 것 같은 목표들이 적혀 있습니다. 플랭클린은 이를 대중화하여 습관 추적이라는 선물을 남겼습니다. 자, 습관 추적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고 우리는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측정은 이런 맹점을 극복해주며 실제로 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의사들이 식단 일기를 꼭 쓰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 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집니다. 자, 누군가는 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운동을 대충 할 수도 있죠.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패했을 때 다시 반성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빨리 되돌아온다. 빨리 회복한다면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재수가 없거나 무척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공한 날들은 우리를 돕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결국 놓치는 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만족하는 습관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줄 만한 습관과 영역의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1. 무엇을 하면 재미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있을까? 두 번째,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가? 이거는 직업을 찾을 때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 자기 내면을 향해 물어보자. 내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추측하지 말고 자기 비판을 하지 마라. 이 말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이끄는 것, 즐거운 것을 그저 느껴라. 믿음과 자신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추측하지 말고 자기 비판을 하지 마라. 자신을 이끄는 것, 즐거운 것을 그저 느껴라. 믿음과 자신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나가지만 어느 날인가 분명히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지기도 하고 체육관에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갈되었거나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날 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자, 작가이자 명사 강사인 데이비드 케이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편할 때만 명상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독려합니다. 결국 우리 역시 자기 좋을 때만 운동하고 글을 쓰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면 기분이 어떻든 그 습관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은 기분이 영 아닐 때조차 행동을 취해야 되고 그것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걸 계속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운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건강을 얻을 것입니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는 거고요.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변화는 미미하지만 결과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